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최고의 화제 선수죠.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설이 더욱 급진전되면서 로마노 기자가 이제 히어리고까지 띄웠는데요. 김병지 대표가 90%에서 95%라고 한 말이 99%까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지금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BBC에서도 양민혁의 이적설을 전했었죠. 그럼 계약을 하려면 무조건 메디컬 테스트가 필수거든요. 지금까지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영입을 꺼려했던 구단이 있었고요. 또한 메디컬 테스트도 진행하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 직전에 다른 팀으로 이적해버리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그걸 바로 하이제킹이라고 하죠. 실제로 빠른 06년생, 그러니까 양민혁보다 형인 루카스 베르발이 2024년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로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토트넘이 갑자기 개입하더니 이적이 성사되었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뺏기게 된 거죠. 토트넘은 베르발을 1000만 유로에 영입을 했습니다. 베르발이 토트넘보다 더 유명하고 빅클럽인 바르셀로나를 버리고 토트넘을 택한 이유 중 가장 큰 건 바로 1군 무대에 데뷔시키겠다는 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매체 보도에 의하면 루카스 베르발이 다가올 시즌부터 1군에서 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오르기도 했죠. 네.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베르발도 하이제킹 대상인 만큼 양민혁도 다수의 팀이 영입하려고 했다고 하니 100%라고 말하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양민혁이 토트넘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뭐 아닐 수 있거든요. 네, 단점이라고 본다면 경쟁에서 뭐 살아남아야 한다는 건 어느 팀이든 뭐 본인 몫이니까 그러고 보면 뭐 없는데요. 네, 무수한 장점밖에 없습니다. 우선 양민혁에 대한 대우입니다. 지난 시즌에 김민재가 군사훈련까지 받게 되면서 소통이 어려웠을 텐데 이례적으로 비밀리에 미네 의료팀이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서 마치 007 같은 첩보영화처럼 김민재 퇴소 순간 픽업해서 서울 모 병원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그곳에서 계약을 해버렸죠.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뺏길 수 있으니까. 네, 확실히 계약하고 싶으니까요. 네, 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라면 대우부터가 다른데 BBC 기자 리자르 킨셀라가 오늘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양민혁의 메디컬 테스트 첫 파트가 한국에서 시작됐다. 토트넘이 강원FC 윙어 양민혁 영입에 근접했다. 그는 토트넘의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 중에 입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양민혁은 리그도 휴식기가 되었고 학교는 방학했고, 네, 왜 이 말만 하면 왜 이렇게 웃기죠? 네, K리그 선수가 투잡이라뇨. 네, 그리고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경기가 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과 손발도 맞춰봐야죠. 아무튼 양민혁은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새 토트넘 관계자를 한국으로 보내서 양민혁의 메디컬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뭐 사실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비밀리에 진행됐다면 역시나 첩보영화 방불케 했겠죠. 네. 그리고 내년에 토트넘으로 떠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수능 공부할 것도 없이 영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리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 토트넘으로 갔을 때 팬들이 몰라주고 의심하는 것보다는 기대해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뭐 그래도 더 힘이 될 텐데 토트넘만큼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짠돌이 구단인 건 맞지만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겁나게 잘하는 구단입니다. 유스팀 운영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상위권으로 유지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양민혁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 토트넘으로 이적한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평생 있는 거 아닙니다. 토트넘은 선수의 몸값을 잘 끌어올려서 잘 팔려는 구단이기도 하니까요. 아, 그런데 지금 생각난 것이 토트넘 이적에 단점이 있네요. 네, 토트넘은 선수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팔지를 않거든요. 이런 다르게 보면 프리미어리그만 원한다는 전제로는 양민혁이 잘하면 잘할수록 토트넘에 오랫동안 남아야 한다는 어떤 분들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토트넘의 이미지도 빨리 좀 올라가야 할 텐데 구단 지훈에 B클럽 되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4위가 목표인 팀이 되어버리니 뭐 어쩌겠어요. 양민혁까지 데려가면 이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로마노 기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Here we go를 외쳤고
2006년생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이 확정됐다. 첫 번째 메디컬 테스트가 이미 예약됐으며 그는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토트넘 합류 시기는 2025년 1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나저나 하루 만에 이런 소식이 들릴걸. 김병지 대표님은 왜 그런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네, 몸값 올리기? 네, 한 달 전에 김병지 대표는 이적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약 60억 정도 되는 거였죠. 김병지 대표는 양민혁과 5년 계약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데리고만 있어도 200억에서 300억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하고 400만 유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까지 했습니다. 양민혁을 진심으로 원하는 팀으로 보내고 싶고 양민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단으로 보낼 거라면서 맨시티, 토트넘, 스완지 등 다수의 팀이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었습니다. 베리발은 미드필더로서 스웨덴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1000만 유로에 계약을 했거든요. 스웨덴은 유럽이라는 네트워크의 장점 말고는 K리그 수준과 별반 다를 것도 없습니다. 18살 선수의 재능을 보고 1000만 유로에 계약을 하고 1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까지 줬는데 양민혁은 성인 프로리그에서 뛰면서 7골 3도움으로 대활약을 하면서 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는데 돕기도 하고 우승 도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60억이면 김병지 대표가 말한 대로 베리발보다 80억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거기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 수입을 올리면서 아시아 마케팅의 성공 신화를 경험해본 구단인데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고 계속해서 한국으로 인한 부가적인 수입을 생각하면 60억은 껌값이거든요. 네. 당장의 손흥민은 2020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유니폼이 팔린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니폼 판매 수익만 100억이 훨씬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과 아시아의 중계권 수익, 광고 수익, 해외 투어로 인한 아시아 팬 급증, 투어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까지 이적료의 10배 이상의 수익은 거뜬하죠. 네. 또한 과거까지 돌아보면 이천수가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했을 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네. 이천수가 당시 기록한 이적료와 연봉을 합치면 약 60억 정도였습니다. 비록 입단식에서 의욕이 앞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적응까지 못하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야 했지만 이천수의 가치 정도를 인정한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양민혁의 이적료는 100억도 적을 수 있죠. 네. 이미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많이 뜯긴 것도 억울하니까 김병지 대표가 최대한 많은 이적료를 받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배준호 보세요. 배준호도 스토크시티에서 30억에 영입을 했는데 단 1년 만에 배준호를 위해서 등번호 10번으로 변경해버리면서 팀의 간판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유럽에서 인기 6위 리그인 곳에서 팀의 간판인 선수인데 30억에 이적한 것이 오히려 억울할 정도입니다. 현재 배준호는 1년 만에 이적료가 5배 이상 오른 상황이죠. 네. 그렇게 보면 양민혁이 K리그에 잔류하고 있는 게 정말 강원FC의 더 큰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이 키도 정말 더더 커 보이면 좋고요. 네. 양민혁 에이전트가 양민혁이 176cm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양민혁이 토트넘과 계약하면 성공 여부는 양민혁의 몫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하는 데는 축구 실력보다 성격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손흥민이 같은 나이에 독일로 가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알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시절엔 더욱 인종차별도 많았고 정말 외로웠다고까지 했고 아버지 덕분에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했었는데 손흥민은 어느 습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선수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인성 좋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양민혁은 그대로 손흥민의 길만 따라가면 성공할 것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손흥민처럼 살면 인생 성공하겠지만요. 네. 하필 양민혁은 존경의 대상에서 손흥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양현준과 필포든이라고 했죠. 좋아하는 팀도 맨체스터 시티라고 했습니다. 어쩌죠? 네. 이제 도어티 같은 짤 나오는 건가요? 네. 6만 관중 앞에서 손흥민의 후계자가 되는 영화 같은 한 장면이 나올 듯 합니다. 그 장면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손흥민과 양민혁의 만남도 흥미롭겠네요. 네. 양민혁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